제가 처음 소대장으로 부임했을 때 일입니다. 저는 이제 육군의 기갑이라는 곳에서 기갑소대장을 맡았는데, 저기 포천과 철원 사이에 운천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2년 넘게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 소대장으로 부임했을 때 직장 생활로 따지면 팀장이겠죠. 참 회의가 많았습니다. 어떤 뭐 작전 계획이라든지 어떤 프로젝트 단위의 회의들이 많았는데, 처음 소대장으로서 이 회의를 운영했을 때의 그 압박감이 아직도 참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했던 세 가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말 자주 했습니다. 부소장님, 저희 3시에 미팅 한번 하시죠. 애들 좀 집합시켜놔라. 이따 잠깐 미팅 한번 하자. 이런 것들. 사전적 예고가 없이 마구마구 이제 미팅 하자고 했었던 기억이 참 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미팅을 진행할 때 제가 이런 말들을 좀 자주 했습니다. 우리 옆으로 돌아가면서 아이디어 하나씩 내보자. 주혁이부터 내봐. 다음은 시철이 내봐.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이디어를 내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 아마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옆에 사람이 돌아가면서 아이디어를 얘기하면 이 오른쪽, 예를 들어 주혁이가 얘기를 할 때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바로 자기는 어떤 얘기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거였습니다. 아이디어 있는 사람은 손 들고 얘기해봐. 왜 얘기를 안 해?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처음 팀장을 맡았을 때 제가 깨달았던 건, 나는 회의를 운영하는 방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고, 두 번째, 회의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겁니다. 자, 제가 경험했던 사건이지만 실제 현장의 팀장님들은 어떨까? 그런데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팀장이 되신 분들도 있으셨고, 그리고 팀장 경력을 오래 했지만 이 회의 운영에 대한 어떤 그 센시티브나 방법론을 배우거나 훈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수와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함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말 매끄럽고 효율적이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회의 대체 왜 해야 되는데 결론 없는 회의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직장인들 회의에 불만족하는 이유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2023년도 조선일보 자료와 리멤버 리서치 서비스 직장인 614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직장인 회의 문화 관련 설문조사 했을 때 일주일에 평균 회의 몇 번 하냐? 제일 많이 하는 게 한 번에서 두 번. 통상 뭐 주간 회의 혹은 금요일날 피드백 미팅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3번에서 4번, 그 다음이 5번에서 6번, 7번 이상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회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불만족스러운 회의가 몇 퍼센트냐 봤더니 69%였습니다. 약 70%인 거죠. 그러니까 10번 하면 7번은 불만족스러운 회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회의에서 불만족하는 이유는 그럼 뭘까? 이제 복수응답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가장 높은 비율이 그러니까 이겁니다. 결론이 없이 흐지부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많은데 회의에 이게 소집이 돼서 회의는 진행합니다. 근데 의사결정이 안 나는 거죠.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급자 위주의 수직적인 회의라서, 이런 것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단순 정보 공유 회의이고 회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인원 구성이나 진행이 비효율적이다 라는 이제 응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회의를 이제 정리해보면 약 3가지의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정말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그냥 해산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회의가 있습니다. 정보 공유의 회의. 두 번째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아이디어 공유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이때는 무조건 의사결정이 나야 됩니다. 의사결정 회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가 정보 공유 회의인지 아이디어 공유 회의인지 의사결정 회의인지를 사전에 좀 알려주시면 참여하시는 분들도 사전 예고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회의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팀 회의 분위기는 어떠한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가 가장 높은 비율이 있었고, 대안이 없는 비판만 많다. 팀장님의 훈화 시간, 즐겁고 재미난 회의, 만족스러운 업무 공유, 생산적이고 효율적. 요쪽이 부정적, 네거티브고 요쪽이 긍정적입니다. 근데 사실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느끼는 이제 참여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제 궁금해집니다. 대체 참여자들이 이 회의를 끝났을 때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왜 그렇게 느낄까? 그러니까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매끄럽게 발전적이고 건설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 좀 집중을 해봐야겠습니다. 또 이제 회의실 최악의 꼴불견을 좀 조사해 보니까요, 가장 많이 나온 게 답정너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낸 의견만 정답이라고 믿는 답정너형, 그리고 한 얘기를 반복해서 말하는 중언부언형, 논점을 흐리는 새끼일형, 그리고 타인의 의견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감정발산형, 남 얘기하듯, 그러니까 이 회의는 남 얘기하는 남이사형, 그리고 회의 끝나고 엉뚱한 말하는 단말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반응형과 지각형이 있습니다. 네, 팀장님과 시청하고 있는 팀장님들, 약간 이제 본인을 스스로 돌이켜봤을 때 나는 이제 어떤 유형의 하나로 속해 있는가, 혹은 팀장님들은 과연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가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현장에서 많은 팀장님들을 만납니다. 실제로 이제 2개월 전에도 한 제조업 현장에서 만났던 팀장님과 이 회의 운영 방식, 그리고 스프린트 미팅, CFR에 대해서 코칭하면서 이 회의를 준비하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단계를 코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게, 팀장님, 리더의 긍정적 오프닝 스피치가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분께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 그분은 12년차 차장님이셨는데 늘 회의를 이제 시작하자마자 목표부터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습니다. 회의는 소개팅처럼. 뭐라고요? 회의는 소개팅처럼. 소개팅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상대방이 왔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 하십니까? 혹시 꿈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바로 이제 가십니다. 회의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있습니다. 단답에서, 장문에서 점점점 이렇게 분위기가 풀려나가면서 깊게 들어가는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목표 얘기부터 시작하니까 그 월요일 아침 9시 하얀 벽에 차가운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겁을 먹는 겁니다. 컥컥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이 회의를 주관하신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발언을 해야 되는 사람은 팀장님입니다. 그리고 그 오프닝 스피치의 길이와 이야기에 따라 그 다음에 얘기하는 사람도 그것을 샘플 삼아 그 길이와 그 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오프닝 스피치 너무 중요합니다. 왜 긍정적이라고 얘기했냐면, 팀장님이 회의를 시작할 때 부정적인 얘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오늘 좀 피곤하지 않냐? 야, 빨리 마치고 가자 라는 말 한마디에 듣는 사람들은 벌써 에너지 레벨이 떨어집니다.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 그래도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오늘 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이번 주 보람있게 한번 지내봅시다. 진심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내뱉고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 회의가 어렵다는 거 다 압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화법 하나만으로도 이 앵커링을 통해서 감정이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오프닝 스피치 중요하고,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팀장님들은 1분 이내에 긍정적 오프닝 스피치를 준비하셔라. 제가 이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은 한번 팀장 버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핵심만 몇 개 들으면, 시점을 얘기하시고 장소를 얘기하시고 사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일 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깨달았는데, 혹시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오프닝 스피치로 시작하고 스토리로 시작하면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1분 이내에 간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살살살 녹습니다. 물론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다양한 질문들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팀장님이 먼저 준비한 모두를 좀 자극시켜주고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1분 이내에 아주 간단한 스피치. 여러분, 일상의 평범함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오프닝 스피치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간혹 이런 팀장님들 만난 적이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 서로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눈을 마주치고 대화로만 풀어나간다는 거죠.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람의 그 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조사한 그런 학자가 있는데, 일단은 시각적 요소가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요소가 가장 크다는 거죠. 사실 뭐 핵심은 눈에 보이는 거와 말의 그 일치가 더 잘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회의 내용에서는 시각적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고적으로 이 회의의 주제가 뭔지, 네, 이번에는 어떤 우리 단결 워크샵, 우리 단결할 수 있는 워크샵을 기획하는 회의입니다. 오후 3시 A 회의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라고 뭐 좋으면 일주일 전에 공지할 수도 있고 뭐 늦으면 3일 전에라도 공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많은 회사들이 요즘 지식근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협업 툴로 미리 회의 안건 주제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 두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 공유 회의나 어떤 회의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본인들의 생각을 눈앞으로 꺼내놓으면서 볼 수 있는 그 시각 자료가 중요하겠죠. 협업 툴을 쓴다면 댓글로 기록하고 공유 작업을 같이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회의 자료가 미리 앞에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회의 자료가 없거나 사전 예고가 안 돼 있거나 서로 공유할 수 없는 시각 자료가 없는 팀들도 간혹 있어서 이것도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회의 내용을 모두가 시각적으로 공유하는 환경이 중요하더라. 그런데 하나의 포인트는 각자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6명이서 회의를 한다? 그럼 6명이서 같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각적 자료가 있다면 더 좋을 수 있겠다. 네, 그게 어떤 랩탑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랩탑이 없다 그럼 노트북 하나를 보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어떤 하나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이거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퍼실리테이팅 영역으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는 이제 OKR 코치 자격증 과정이라고 하는 이제 코치 자격증 과정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양성 과정일 수도 있고요, 코치 강사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양성 과정을 경험해 보시면 그중 공통적으로 배우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퍼실리테이팅입니다. 퍼실리테이팅은 뭐냐? 사람들이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코칭의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일본에서 토요타 같은 경우요, 칸반이라는 이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장 벽에다가 해야 될 일, 진행하고 있는 일, 완료된 일 딱 3가지의 프레임을 갖고 포스트잇을 붙이는 겁니다. 해야 될 일들을 쫙 붙여놓습니다. 월요일날. 그리고 팀원들이 해야 될 일에서 진행하는 일로 바뀌면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진행 중으로. 그리고 완료가 되면 진행 중에 있었던 포스트잇을 떼서 완료 중으로 붙입니다. 자, 요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시각적 프레임을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프로젝트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하실 때도 여러분, 자, 딱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네임펜과 포스트잇. 네임펜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도 굵직굵직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거. 볼펜보다는 네임펜이 전 좋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 쉽게 붙이고 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도 좀 좋지 않습니까?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아이디어 미팅 진행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 창립 기념으로 2박 3일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워크숍 때 진행할 수 있는 재밌고 유익한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각자 앞에 있는 포스트에다가 한 3개씩만 작성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좀 고민해서 먼저 작성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성하는 시간을 주겠죠. 조금 더 센스 있는 팀장님은 여기서 음악까지 틀어줍니다. 음악까지. 잔잔한 음악이나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카페 음악 같은 거 틀어주시면 사람들이 5분 동안 각자만의 생각을 또 적는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5분이 끝나면 앞에 붙이게 합니다. 네, 돌아가면서 앞에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그 작성돼 있던 포스트잇 보면서 얘기 나누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 뭐 체육대회나 혹은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해요. 박수 쳐주시고, 꼭 진행할 땐 박수 쳐주시고, 진행할 때 박수.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보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의 자료나 이런 랩탑이나 이런 것들 사전 준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이디어 미팅이다 했을 때는 네임펜과 포스트잇으로 시각적이고 촉각적이고 이런 재미난 활동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도 있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IT 개발 쪽에서는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 제조업 현장, 생산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뭐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던, 이거 그냥 너무 중요하지만 필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전에 공유해야 됩니다. 핵심은 사전 예고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소장 시절 때 이제 반성했던 것 중 하나는 급작스러운 미팅이 있을 때, 그럴 때 사실 이제 양해를 구하면서 좀 맥락까지 설명해주면 좋은데 그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소장님 오늘 3시에 미팅 한번 합시다. 이따 잠시 모입시다. 이거. 그러니까 급한 건 알겠는데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마음의 준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동의서가 필요하고, 놀이기구를 타더라도 그 대기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열심히 몰입하기 위한 어떤 이제 준비 작동이 시작이 되는데,
회의가 이제 사전 예고로 안내가 되지 않고 또 회의 주제라든지 회의 자료가 미리 공유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감에 있어서 몰입하기 어려운 형태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회의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칠 때 이제 어떤 것이 좋냐. 사실 공약이나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 참 좋습니다. 긍정적 오프닝 스피치로 이제 분위기 좋게 시작하는 거 좋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 드리는데, 첫 번째는 각자 의사결정 회의라면 각자가 맡게 되는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자 일주일 동안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누가 먼저 하냐? 팀장님이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공약.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맡고 있는 3개의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는 최대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상적이어도 되고 구체적이어도 좋습니다. 다만 긍정적 공약을 내거는 겁니다. 사람은 말을 내뱉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먼저 어느 정도 깊이로 공약을 얘기하느냐에 따라 팀원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부담을 주는 겁니다. 왜냐면 공약이라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더 잘해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공약이 좀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감사 전략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회의가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팀장님이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참 감사했던 것은 주역과장이 이번 주에 끝까지 그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고객 컴플레인을 참 센스있게 대처했다는 거, 그리고 이번 주에 참 구성원들 잘 챙겨가면서 프로젝트를 완료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저는 주역과장님이 너무 감사해요 라고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혹은 내 스스로의 그냥 일상생활에 감사를 표현하거나. 감사는 전염이 됩니다. 감사 바이러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로 마무리하면 사람들은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감사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 그리고 빼먹을 수 없는 거, 네, 칭찬과 격려죠. 회의 때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이게 격해질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아주 좋은 이제 참기름은 뭐냐? 여러분, 참기름 고소한 건 뭐냐? 증거가 있는 칭찬과 격려인 거죠.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회의 중에 일어나는 일들,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은 그 아이디어를 낸 거에 있어서도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와, 가장 먼저 아이디어 냈네요. 쉽지 않은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라고 박치다던가, 혹은 와, 그거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일단은 킵해두고 조금 더 디벨롭 해봅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연관해서 칭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증거가 있는 칭찬과 격려를 회의 중간에 하나하나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어떤 조직들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타인에 대한 칭찬을 작성해서 와서 리더가 전달해주고 시작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하는 건 아니고 리더가 먼저 팀원들, 예를 들어 2명에서 3명을 칭찬하고 시작하는 과정, 그렇게 칭찬 릴레이 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의라는 것이 참 이 환경 설계와 리더가 얼마나 사전에 요거를 이겨놓고 싸우냐를 준비해 놓느냐에 따라 팀원들이 몰입해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요, 모든 의견을 존중하는 회의가 진행되니까 마음껏 의견을 제시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갖춘 회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환경 설계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제 공간의 변화도 필요하고요. 너무 차가운 공간 말고 따뜻한 조명이 있는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카페가 아니더라면 부드럽게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간식도 준비해 놓고요, 뭐 꽃 하나 놓을 수도 있고 음악을 틀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잘러 팀장님들은 환경 설계부터 잘 준비합니다. 두 번째, 리더의 화법으로 내려옵니다. 리더의 화법,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긍정적 오프닝 스피치, 증거 있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이런 포스트잇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팀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리더의 반응이, 그 첫 번째 반응이 이 팀의 분위기를 좌지할 수 있다. 심리적 안정감이란 내가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을 냈을 때 보복당하거나 어떤 질타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의 핵심 습관, 예를 들어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우리 이번 회의만큼은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말자. 혹은 사실 제일 좋은 건 리더가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든 좋다, 그런데 더 발전시키면 어떨 수 있을까? 그러니까 good to great로 갈 수 있는 화법을 적용시키는 거.
좋다,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장면 보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장면인데, 겨울아 괜찮아, 부담 갖지 마, 뭘 해도 괜찮아, 이미 그 제스처까지도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3가지 포인트만 찝어보자면, 첫 번째, 회의는요 리더의 긍정적 오프닝 스피치로 시작하는 것이 사실 회의의 절반 이상을 이겨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많은 회의의 시작이 모였을 때 좀 불편한, 이제 정렬되지 않은 표정들, 일그러진 표정들, 그리고 좀 다운된 에너지, 이런 게 있습니다. 리더는 리더로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확장적인 그 에너지를 주는 오프닝 스피치를 좀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의 내용은 사전에 공유돼야 되고요, 진행 사항도 미리 공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해 두셔야 됩니다. 네, 환경 세팅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간, 음악, 어떤 분은 오감에 대한 고민 많이 합니다.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후각적, 어떤 미각적, 간식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은, 리더의 자연스러운 칭찬과 격려는 회의 분위기를 업시킨다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지속되면서 리더의 언어 역량이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를 아무리 잘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리더가 이 언어에 있어서 팀원들을 촉진하고 부드럽게 품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화법들의 역량이 낮다면 팀원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업무에 몰입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 먼저는 이 3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혹여나 내가 회의를 운영하면서 얻었던 노하우가 있다면 이 팀장 벙커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참여하는 팀장님들도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팀장 벙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주는 원어원에 대해서 좀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원스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팀장 벙커를 통해서 방대한 이야기를 한 번에 나눠드리지 않습니다. 스낵화, 팀장님들이 꼭꼭 씹을 수 있도록 짧게 핵심 메시지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원어원 1대1로 팀원과 만나서 서로의 생각, 감정,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유했을 때 어떻게 시너지 낼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실력이 팀의 실력입니다. 팀장님의 실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춘 채로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팀장님들,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품으셔서 구성원들을 사랑해내시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들 사랑하고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사랑이라는 것을 꼭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그럴 때는 경영자 고민 해결은 가인드 캔버스.